안녕하세요. 대끼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 대끼리입니다. 오늘은 마늘 농협 수매전 검사가 있다고 해서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장마철답게 부슬부슬 비가 지루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외 활동이 힘든 관계로 별다른 일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찾아온 김에 오늘은 가을에 마늘을 심을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늘 심기의 첫 단계는 바로 이런 통마늘들을 하나씩 쪼개는 작업입니다. 손이 많이 가죠. 오늘부터 서서히 가을에 마늘 심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끼리는 지난해까지 약 500평 정도 마늘을 재배를 했습니다. 올해는 약 150평 정도를 늘려서 650평 혹은 700평 정도 마늘을 경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늘씨를 작년보다 좀 더 남겨두었습니다. 보통 마늘은 9월 말 10월 초에 심기 시작합니다. 사실 9월 말에 심는 것도 상당히 앞당겨진 것이지만 요새는 9월 중순, 심지어는 9월 초에도 마늘 재배를 시작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4, 50년 전 대끼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 이모작 형태로 마늘을 재배했기 때문에 벼 수확을 하고 난 다음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10월 중순부터 마늘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보통 전통적으로 육종 마늘, 재래종 마늘을 심어왔지만 지금은 고향의 모든 농가들이 대소종, 스페인에서 수입된 대서종 난지역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파견된 검사원들을 기다리면서 마늘 심기의 첫 단계인 통마늘 쪼개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정들었던 마늘들을 보내주고 또 새로운 만남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마가 기약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이거 난감합니다. 비가 그친다고 한 것 같은데 추적추적 오전 내내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대끼리 호두농장 제6구역, 그러니까 아버지 산소 인근에서 제초 작업과 포도나무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천 관계로 계획을 변경하고 어제에 이어 시마늘 까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잦은 비와 따뜻한 날씨 덕분에 농작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마늘 준비는 해야 할 일입니다. 마늘 농사의 첫걸음이죠. 원래는 작년보다 재배 면적을 조금 늘릴 계획이어서 시마늘도 더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그냥 손으로 대충 까고 본격적인 시마늘 준비 작업을 하게 되면 이웃에 컴프레셔를 이용을 해서 에어로 분리 작업을 하는 게 수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검사 작업은 아주 꼼꼼하게 원리 원칙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했지만 인정주의에 볼모가 되어 대충 넘어가주는 그런 관행들이 큰 병폐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어제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사가 이루어졌지만 나름대로 제가 선별 작업을 치밀하게 한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통과를 했고 오히려 검사원께서 엄지를 척 세워주고 가셨습니다. 마늘이 워낙 단단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어제 검사원 이야기나 또 이웃 어르신들, 농협 관련자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원래 마늘 시세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마늘의 미국 수출길이 막히고 대신 한국 마늘이 중국으로 팔려갈 것이기 때문에 마늘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추측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고, 또 어제 검사원 이야기로는 경남이나 전남 등 남부 지방 마늘 주산지에서 마늘 수확 바로 직전 2차 성장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늘을 뽑기 전에 마늘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품성이 사라진 것이죠. 그만큼 공급 물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끼리도 약 500여 평 마늘을 경작했다가 250평 이상을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만약 마늘 시세가 6, 7만원 혹은 그 이상 거래가 된다면
상당히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하기야 또 제 수매 물량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몇만 원이 더 오르고 내리고 한다고 해서 살림살이에 큰 영향은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은 물량이라도 가격을 더 후하게 받으면 좋기 때문에 저로서도 많은 시세가 오르는 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의 가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비가 와서 날씨가 선선한 탓에 일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모기들이 극성입니다. 모기향을 2개를 일단 피웠습니다. 그래도 퇴치가 안 되면 더 피워서라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차를 몰고 조금만 나가면 마트에서 아이스 커피도 살 수 있습니다. 비가 좀 잦아드는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이미 오늘 야외 활동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씨마늘 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떼끼리 호두농장 제6구역 아버지 산소 인근에서 병해충 방제 작업과 제초 작업을 하고 약 1시간 반여 만에 돌아온 사이에 농협에서 선별 작업을 한 마늘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남쪽같이 씻고 갔습니다. 예. 이제 남은 것은 마늘 시세가 잘 나오기를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마늘 시세는 당초 정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서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동네 후배
약 10,000여 평의 마늘 농사를 짓는 동네 동생 말로는 최근 농수산물 시장에서 평균 경락가가 8만여 원에 이르고 최고 낙찰가는 9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배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고 가격 폭락을 예상해서 우려하여 산지 폐기를 했던 농가들은 지금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덕길이도 마늘 재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약 250여 평 이상을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몇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 8만여 원대에서 마늘 수매 가격이 결정된다면 가스 뽑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남은 수매 물량을 높은 가격으로 팔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아픔을 겪더라도 수매가가 높게 형성되는 게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이 결국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된다는 것 또한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 각 분야별로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업무를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빨리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대끼리 호두농장 제2구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아유, 반가운 산도라지입니다. 예전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이 밭에다가 도라지, 시호, 황금 같은 약초들을 재배해서 어려운 생계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멀리 영천 상주간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음 피해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모처럼 날씨가 개였습니다. 아주 화창한 7월 중순입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기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비가 잦았던 관계로 이곳에도 풀이 조금씩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곳 호두나무들은 큰 피해 없이 비교적 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봐서는 꽃매미나 다른 병해충의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개었지만 며칠 서늘했던 날씨의 영향 탓인지 아직까지 아주 못 견디게 더운 상황은 아닙니다. 가급적 오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보시는 나무는 이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근히 간신히 살아는 있지만 이 가지는 결국 잘라 주어야 하고, 대신 밑에 있는 이런 가지들을 키우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매미가 신명나게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도나무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름다운 자연의 빛깔입니다.